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볼 자료는요. 이재명 후보가 최근 유튜브에서 직접 공개한 내용입니다. 아, 그 ETF 투자 공개 영상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본인 계좌까지 보여주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이런저런 발언을 했는데 저희가 그 핵심 메시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뭐랄까 정치인이 직접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또 정책 의지를 드러낸 거라 볼 수 있겠는데요. 그렇죠. 그분이 왜 주가가 오를 거라고 보는지, 또 어떤 식으로 투자했고,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시장 변화를 원하는 건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. 네, 그럼 가장 먼저 궁금한 게요. 왜 이 후보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주가가 오른다고 보는 걸까요? 뭐 근거가 있나요? 후보 본인 설명은 이렇습니다. 과거에 민주정부 때는 주가가 좀 올랐었고, 보수 정권 때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. 뭐 이런 과거 데이터를 언급하고요. 아, 과거 사례를 드는군요. 네. 그리고 더 중요하게 보는 건 현재 시장의 문제점들이에요. 예를 들면 뭐 불공정성이라든가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, 또 기업 지배권 남용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, 고질적인 문제들이죠. 그렇죠.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만 좀 해결이 돼도 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다. 이런 논리입니다. 아, 그러니까 뭐 외부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우리 시장 내부 문제만 고쳐도 상승이 가능하다. 이런 시각이군요. 맞습니다. 그만큼 이제 시장 시스템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네.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게 바로 그 ETF 투자 공개고요. 네, 그 투자 내용도 꽤 구체적으로 나왔죠. 네, 코스피 200 지수 따라가는 ETF 있잖아요. 상장 지수 펀드요. 네. 거기에 한 2천만 원? 아, 코스피 200이요? 네. 그리고 코스닥 150 ETF에도 비슷하게 약 2천만 원을 한 번에 딱 넣었고요. 코스닥에도요? 거기다가 코스피 200 ETF는 매달 100만 원씩 5년 동안 꾸준히 적립식으로 넣어서 총 1억 원을 채우겠다 이런 계획까지 밝혔습니다. 근데 왜 개별 회사가 아니고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ETF를 골랐을까요? 아무래도 뭐 특정 기업 주식을 사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해충돌 논란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그런 걸 좀 피하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이고요. 특히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코스닥 시장 ETF에도 투자했다는 점이 좀 눈에 띄죠. 네, 그 점은 좀 의외일 수도 있겠는데요. 그렇죠.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걸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거다. 또 뭐랄까 투자자들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려는 어떤 진정성의 표현이다.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. 진정성이요? 심지어 이재명 푸시라는 말까지 나왔어요. 이게 시장에 하락하는 걸 막아주는 어떤 방어선 역할을 기대한다.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. 이재명 푸시라. 재밌는 표현이네요. 근데 또 코스피 5천 달성이라는 상당히 야심찬 목표도 제시했잖아요.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? 네, 물론 목표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뭘 강조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전제 조건이요? 이 후보가 그냥 지수만 올리자는 게 아니고요. 한국 시장에 오래된 문제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PBR, 그 주가순 자산 비율이 너무 낮다거나 또 뭐 주가 조작 문제라던가 불투명한 물적 분할 관행 같은 거요.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딱 지적을 합니다. 이런 문제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꾸 국장 탈출을 한다.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. 결국은 시장 환경을 좀 공정하게 만드는 게 먼저다. 이 얘기군요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좀 언급했나요? 자사주로 사면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하자. 이런 방안이 있고요. 아, 자사주 소각 의무화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의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에 좀 더 충실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. 이걸 다시 추진하겠다. 이런 것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. 상법 개정 이야기는 뭐 전에도 있었는데 이번 발언에서 좀 특히 더 강조된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? 바로 법 집행입니다.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됐어요. 법 집행이요? 네, 이 후보가 뭐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걸 무시한다거나 심지어 서류를 빼돌리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조차 안 지켜지는 현실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거든요. 네.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해서 이익을 보는 건 절대 불가능하게 만들겠다. 만약 적발되면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 있잖아요.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물게 하는 거예요. 아, 징벌적 손해배상까지요? 네,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법을 어겨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겠다.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밝혔습니다. 듣고 보니 예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이사 오라 뭐 이런 발언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주식시장을 향해서 더 좋아지기 전에 참여하라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. 네,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. 근데 핵심은 단순히 주가 올려줄게 이런 약속이라기보다는요.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, 바로 공정성과 신뢰, 이걸 회복해야 한다.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법 집행을 하겠다. 이런 의지를 보였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공정성, 신뢰, 그리고 법 집행. 네,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진단이나 개혁 방향이 과연 실제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또 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네. 과연 이 후보의 이런 행보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질지 그 이재명 푸시라는 게 정말 작동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.